Reversing tumor multidrug resistance with a catalytically active covalent organic framework에 대한 논문 리뷰 발표를 맡은 김지수입니다. 목차는 Abstract,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케모테라피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암 치료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MDR이라고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케모다이나믹 테라피를 도입을 할 건데요. 유기 공유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걸 세포 내에다 넣어줌으로써 좀 더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프 아이언을 제조를 함으로써 촉매 활성 부위인 철 아이언 부분에서 이 과산화수소를 다량의 수산화 라디칼, OH 라디칼로 바꾸면서 이제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이 코프 아이언은 높은 약물 부하 용량을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케미컬 테라피, 화학요법인데 이 화학요법은 다제내성, MDR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스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인이 약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출 트랜스포터, 피글리코프로테인이 과잉 발현되면서 생기는데 이 요출 트랜스포터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물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약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약물 목표물의 변화, 대사 해독, 아포토시스 내성, DNA 손상 복구 이렇게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MDR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결책이 CDT입니다. 케미컬 다이나믹 테라피인데요. 이 기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코프와 이 철, 아이언을 서로 공유 결합시켜서 코프를 만들 건데 그 코프 아이언이 들어가서 펜톤 유사 반응을 통해 세포 내의 과산화수소를 수산기로 전환합니다. 이 수산화 라디칼로 전환을 하면 독성이 높아져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했을 때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의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CDT 방법을 썼을 때이 과산화수소와 만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코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코밸런트 오르가닉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이고요. 얘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초고특이성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 특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좀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페리먼탈입니다. 첫 번째로 코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코프의 특징은 뭐뭐뭐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프는요, 코밸런트 오르가닉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입니다. 코밸런트에서 볼 수 있듯이 얘네는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기 전구체들이 모여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코프라고 합니다. 강력한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죠. 일단 공유 결합이니까 결정성 그리고 안정한 물질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공성이라는 특징은 이번 실험에서 이용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프 전구체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어질 생성물의 그런 구조가 미세하게 변하겠죠. 이것 또한 새로운 특성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코프를 만들어내는데 가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정의된 다공성 구조 그리고 초고특이성인 표현적을 가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물 전달과 생물의학 응용에 유망한 물질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코프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코프를 CDT, 케모다이나믹 테라피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거쳐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철 이가 이온과 포르피린 코프를 배위해서 철 포르피린 코프를 합성하는 건데요.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벌크 포르피린 코프는 TPH 또는 DHA 모노머를 사용해서 만들고 분쇄하고 초음파 처리를 통해서 나노 입자를 얻습니다. 한 수득률은 68.29%로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철 이가 이온과 연계해서 코프 아이언을 제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잘 제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TIR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던가 UV 비스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 잘 만들어진 코프 아이언이 약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적세포에 전달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프 아이언과 약물을 같이 부화했을 때 코프 아이언에 약물을 부화했을 때 그 코프 아이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세포 내부화 효과를 보이면서 산성세포 내에서 독소를 천천히 방출하면서 세포 안에 쌓이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코프 아이언의 철 촉매 부위가 과산화수소를 OH 라디칼로 변환시킵니다.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독성이 되게 강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또 피글리코프로테인의 발현을 다운 조절하는, 하향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피글리코프로테인은 MDR, 멀티드러그 레지스턴스를 촉진하는 원인에 해당됐었죠. 마지막으로 유사 코프 기반 나노 캐리어는 체외 그리고 체내에 모두 MDR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저치 앤 디스커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코프 아이언 합성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PXID 패턴입니다. PXID 패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코프가 양호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XPS 원소 분석 그림입니다. XPS 원소 분석 결과 코프에서 코프 나노 파티클의 주 원소는 보시다시피 탄소, 질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프 아이언은 철이 들어가서 철이 성공적으로 배위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소 매핑 이미지에서는요, 코프 아이언에서 철이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코프 아이온에서 효소 유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철이요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앞서 잘 만들어진 코프 아이언의 약물 부하 용량은 코프 나노 파티클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철을 배유한 후에도 코프의 크기는 일정했다는 걸 UV 비스 스펙트럼 제타전이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지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자료고요. 이 스토리지 안정성이 우수한 코프 아이언을 생체 내에 집어 넣었을 때 얼마나 활성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는 세포 내 OH 라디칼 농도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코프 아이언을 생체 내에 넣었을 때 이 철 촉매 부위에서 과산화수소가 OH 라디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프 아이언과 독스를 부화한 코프 아이언에서 농도가 많이 분포하는 걸 봤을 때 독스와 코프 아이언의 시너지 효과가 났고 그 효과가 세포 내 약물 축적에 도움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B는요, 피글리코프로테인의 발현량을 나타낸 건데 우리가 다제내성의 가장 큰 원인이 피글리코프로테인이라고 했습니다. 피글리코프로테인의 양이 적을수록 우리는 내성을 잘 극복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진을 봤을 때 4번과 5번이 각각 코프 아이언 그리고 독스를 부화한 코프 아이언 순이거든요. 발현량이 가장 낮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코프 아이언이 피글리코프로테인을 하향 조절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C는요, 세포 내 약물 축적량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순서대로 독스와 코프를 같이 넣은 것, 독스를 부화한 코프 아이언을 넣은 것, 순서대로 약물 축적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독스를 부화한 독스 아이언 그룹 내에서 세포 약물 축적이 가장 높았고, 코프 아이언의 독소 축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글리코 프로테인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 코프 아이언이 생체 내에서 갖는 항 MDR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의 나체 생쥐 내에 암세포를 주사하고 각기 다른 치료법을 활용해서 2주 내 종양 성장 효과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림 A와 같이 종양 조직은 PBS군 그리고 코프군에서 빠르게 생성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종양의 생체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스를 부화한 독스 부화한 코프 아이언 그룹이 MDR을 극복하고 종양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스를 부화한 코프 아이언이 독스의 독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종양이 형성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C는 약물을 부화한 후에 특별한 부작용을 살펴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뚜렷한 신체 손상이나 주요 체중 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치료제가 생체 내에서 항종양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생체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DR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CDT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활용하게 됐고요. CDT에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촉매 활성 나노 캐리어로 철 포르피린 코프 아이언을 사용했습니다. 코프는 다공질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약물 부화 용량을 가졌고요. 이 코프 아이언의 촉매 철 부위에서 세포 내에 있는 과압의 과산화수소를 수산화 라디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수산화 라디칼의 농도가 높겠죠.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해서 MDR 관련 단백질인 P글리코프로테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암세포 내의 약물 축적 능력이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험관 및 생체 내 종양 합성 실험으로 독스를 부화한 코프 아이언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MDR은 종양 치료에 유망한 후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